이번 시간에는 전력 간선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간선이다. 피더라고 하게 되면은 차단기와 차단기 사이 또는 차단기와 개폐기 사이의 배선을 간선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전으로부터 들어온 라인을 이닛 케이블이라고 표현해주고 있죠. 그래서 이닛 케이블로부터 수배 전반에서 특고압을 저압으로 변성시키고 난 다음 이 저압을 각각의 세대로 공급하는 관계가 됩니다. 자, 그러다 보면 우리가 전기를 보내줄 때도요, 보내준 첫 단에 차단기를 갖다 끼게 되고 전기를 받게 되는 말단에도 차단기를 갖다 끼겠죠. 그래서 이와 같이 차단기와 차단기 구간 사이에 있는 배선을 간선 또는 피더라고 표현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공부를 하다 보면 간선이란 말도 있고요, 분기 회로선이란 말도 있어요. 그래서 가끔씩 간선 라인을 분기 회로선이다라고 잘못 인지하는 경우가 있는데, 분기 회로선이라는 거는 차단기 또는 개폐기로부터 인출하여 부하에 이르는 배선. 다시 말해 차단기로부터 조명 설비 라인, 아니면 전열 설비 라인, 동력 설비 라인, 직접적인 부하에 가는 선을 분기 회로선이라고 표현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부하 안쪽에 있는 배선 자체를 분기 회로라고 표현하게 되고요. 이 수배전실부터 우리가 부하까지 공급하기 위해 전달하는 이 라인 자체를 간선이다, 전력 간선이다라고 표현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 현재 도면을 보시게 되면 우리가 하얀색 실선은요, 전력선으로서 특고압선이나 저압선을 나타내고요. 초록 색깔은 접지선과 보호도체, 프로텍트 어스, PE선을 나타내고, 파랑 색깔 점선은 약전선이 돼서 전화, 방송, 그 다음에 랜선, 통신선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빨간 색깔은 방제선이 되겠죠. 대표되는 거는 자동화재 탐지 설비, 자탐 설비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이 주황 색깔 같은 경우는 예비 전원 설비로서 이렇게 표현을 해주고 있어요. 자, 그럼 이 아랫부분을 저희가 한번 확대해가지고 자세히 설명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전기 부분은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웠던 것을 이닛 전주를 통해 들어왔다 하게 되면 이닛 전주에 있는 COS가 바로 책임 분계점이 되겠지만, 자, 지금처럼 우리가 지중 케이블로 들어오게 되면 한전용 패드 스위치가 바로 책임 분계점이 됩니다. 자, 이 패드 스위치 같은 경우는 뒤쪽에 사진이 있으니까 사진에서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그래서 전력회사로부터 22,900V가 다음과 같은 경로를 통해 가지고 우리 지하실 가장 밑에 있는 전기실 쪽에 수배전반 쪽으로 공급이 되고 있습니다. 자, 물론 수배전반과 수변전반은 같은 개념으로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제 본 자료에서도 수배전반이다, 수변전반이다 왔다 갔다 하더라도 이해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한전 이닛 케이블이 들어오게 되면 이닛 케이블 라인과 우리 수배 전반을 연계시키기 위한 개폐기가 필요하겠죠. 자, 이런 개폐기를 우리가 이닛 개폐기라고 해서 로드 브레이커 스위치 해서 LBS라고 표현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요, 이 이닛 개폐기 이후에 있는 게 바로 MOF 판넬인데요. 이 MOF 판넬은 제품 이름이에요. 그래서 메터링 아웃피트 해서 우리가 MOF에 대한 목적은 전력을 측정하기 위한 계기용이다라는 뜻이에요. 메터링. 그리고 전선 접속은 우리가 고압기기에다가 직접 결손한 것이 아니라 고압기기 외부 함체에 있는 단자대 바깥에서 아웃피트, 바깥에서 연결한다는 개념으로 MOF라는 상품명을 사용하고 있어요. 근데 실제 우리 법규적으로 봤었을 때 MOF가 아니라 PCT입니다. PCT. 자, PCT라는 거는 PT와 CT에 결합된 단어예요. 이때 PT라는 거는 포텐셜 트랜스포머, 계기용 변압기라고 표현해주고 있고요. CT라고 하게 되면 커렌트 트랜스포머, 변류기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자, 그렇다면 이 변압기와 계기용 변압기와 변류기를 사용하는 목적이 뭐냐? 자, MOF 판넬은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목적이 메터링. 우리 수용가에 사용하고 있는 전기 요금을 측정하기 위해서 전력 양계, 한전용 전력 양계가 설치된 판넬이에요. 근데 이 전력 양계는 저압기기가 되겠죠? 해서 우리가 22,900과 같은 특고압을 직접적으로 인가할 수 없기 때문에 22,900V를 110V의 저압으로 변성시키는 장비가 필요합니다. 자, 이 한전용 계량기는요, 한전용 전력 양계는 전격 전압이 110V고 전격 전류가 5A예요. 그러니까 22,900V를 110V로 낮추는 장비가 필요하겠죠. 그래서 포텐셜 트랜스포머, PT가 들어가지고요. 그 다음에
자, 이 수배 전반은 우리 수용가에서 전기를 사용한 메인 라인입니다. 그러니까 메인 라인인 것만큼 대전류가 들어가지겠죠. 해서 대전류를 5A 이하로 낮출 수 있는 변류기가 필요해요. 그래서 그 변류기를 커런트 트랜스포머 CT라고 표현합니다. 해서 PT와 CT를 하나의 합체에다가 만들어진 제품을 우리가 법규적으로는 PCT라고 표현해주고 있는데 우리 현장의 상품명은 우리가 MOF다라고 불러주고 있습니다. 자, 해서 우리가 전기요금을 계측하기 위한 MOF 판넬이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우리 수배 전반 또는 수변 전반의 심장은 바로 변압기예요. 22,900을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380과 220으로 변성시키는 이 판넬이 중요하겠죠. 그래서 이 변압기를 보호하고자 저압용 차단기, 에어 서킷 브레이커, 기중 차단기 ACB 판넬이 있고요. 변압기 1차 측, 특고압용 차단기, 백큐um 서킷 브레이커라고 해서 진공 차단기반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수배 전반이 이렇게 어려운 게 아니에요. 변압기를 보호하기 위해서 저압용 차단기와 고압용 차단기가 있고 이닉계 폐기와 전기요금을 계측하기 위한 MOF 판넬로 구성된 하나의 판넬이다라고 보시면 쉬울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렇게 받아진 22,900V를요 220과 380V로 변성시켜가지고 자, 이 ACB 판넬로부터 우리가 전기를 각각의 세대로 공급해주게 됩니다. 그럼 우리가 지하층부터 최고층까지 전기를 보내주려고 하게 되면 이런 수직 케이블을 보내줘야 되겠죠? 그래서 이런 수직 케이블이 배치가 된 하나의 실을 우리가 EPS 실이라고 표현해주고 있어요. Electric Pipe Shaft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렇게 전력을 공급하다가 각각의 분전반, 자 여기 1번이라고 표시가 된 게 우리가 분전반이거든요. EPSC에 가면 분전반이 있는데 자 여기서 전기를 받아와서 자 물론 ACB에서 이 분전반을 보낼 때는 차단기로 거쳐서 보내서 차단기로 받아와야 되겠죠? 그러니까 이 라인 자체 간선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요 여기 있는 차단기를 통해 가지고 각각의 세대로 뿌려주려고 하게 되면 자 아파트로 따지게 되면 예를 들어 10층에 1001호, 1002호, 1003호 보내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이 또한 역시 각각 세대에 따른 차단기가 별도로 설치가 되어 있을 것 같아요. 그렇다면 여기서 차단기에서 또 세대 분전반 차단기로 들어가져요. 그럼 이 라인 자체도 역시 간선이다라고 표현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경로로 전기를 공급해주고 있어요. 물론 전력선을 올려주게 되면 EPS 그리고 이 파란 색깔 같이 통신선을 보내주게 되면 TPS라고 하게 되는데 우리가 법규적으로 따지게 되면 EPS와 TPS가 별도로 설명이 되어 있지만 우리 현장에서는 EPS실과 TPS실이 공용으로 사용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자, 근데 이제 만약에 우리 수용가에서 정전이 만들어지게 되면 어떻게 돼요? 정전이 발생하게 되면. 자, 이때 정전이라는 건 두 가지가 있어요. 한전 전력회사에서 만들어지게 되는 불시정전. 자, 이건 뭐 수용가에서 뭐 대비할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지만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수용가 내부에서 만들어지게 되는 화재 사고예요. 화재가 만들어지게 되면 어떻게 돼요? 불에 의해서 전선이 녹아 떨어지면서 전선과 전선끼리 눌러붙겠죠. 그럼 강력한 단락사고가 만들어지기 때문에 그 단락사고에 의해 수배 전반에 있는 ACB가 트립돼 버립니다. 자, ACB가 트립되게 되면 이 모든 전력 라인 자체가 끊어지겠죠? 그럼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 우리가 이 화재 경보기, 이 화재 감지기를 통해서 우리가 수신반에서 경종을 울려준다든가 뭐 경보배를 울려준다든가 아니면은 이 기계실 쪽에 있는 우리가 스프링클러용 펌프에 의해서 우리가 이 스프링클러 물을 뿌려주는 소화 활동을 못하게끔 되어 있어요. 그렇다면 우리가 정전 시에서도 전기를 우리가 사용하기 위해서는 여기에는 예비 전원 설비가 필요해지겠죠. 그래서 예비 전원 설비 같은 경우는 일반적으로 디젤 발전기가 들어가지고요. 어느 정도 설비가 좀 크다. 우리가 무정전 상태에서 전원을 공급해 줘야 된다라고 하게 되면 UPS실, 축전지 설비실이 이렇게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해서 정전이 발생하게 되면 이 발전 설비와 축전지 설비를 이용해서 우리가 이렇게 전기를 공급해 준다라고 보시면 돼요. 하지만 이 두 개에 대한 용량 자체가 무한히 키울 수는 없겠죠? 용량은 한정돼 있어요. 그래서 모든 설비에 전원을 공급하는 형태가 아니고요. 우리가 중요 설비 라인, 이 소방 설비 라인 쪽에다가만 전기를 공급해 준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쪽에 빨간 색깔로 표시가 된 게 소방용 판넬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소방용 판넬을 통해 소방용 펌프를 기동시켜 주고요.
물론 우리가 화재가 나게 되면 매연에 의해 사람이 질식사를 일으킬 수 있겠죠. 그래서 급배기 팬이라든가 제연 설비까지 우리가 돌려줘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쪽에서 이 소방 라인 쪽을 보내줘가지고 뭐 자탐 설비, 자동 화재 탐지 설비라든가 스프링클러 설비라든가 아니면은 뭐 유도등이라든가 이런 라인 쪽에 전기를 공급해 준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우리가 여기가 전산센터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이 방제실보다는 컴퓨터 설비가 상당히 중요하겠죠. 그래서 컴퓨터 설비에도 전원을 공급하기 위해 예비전원 설비가 비치가 돼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럼 우리가 전기가 흘러가는 전반적인 개념은 개통을 보셨으니까요. 세부적으로 사진을 통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인입점주가 아니라요. 지중 케이블로 들어오게 되면 건축물 주변에 보시면 한전용 박스가 들어가져 있어요. 이 박스가 바로 한전 패드 스위치예요. 그래서 이쪽에서 한전에서 우리 라인 자체를 잡아준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바로 이게 우리 책임 분계점이다. 캡코 이렇게 적혀져 있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전기실에 가게 되면 접지 단자함이 나와 있어요. 접지 단자함을 열어보시게 되면 우리가 뭐 특고압 접지, 저압 접지, 변압기 접지. 자, 우리 예전 규정대로 한번 해볼까요? 특고압은 제1종 접지, 그 다음에 저압은 제3종 접지, 변압기 중성선 접지는 2종 접지. 해서 이렇게 각각의 접지가 독립되어 있다라고 많이 공부들 하시는데, 근데 실제는 이렇게 안 되어 있고요. 우리 건축 시공을 하다 보면은 우리가 접지봉을 받고요. 그 접지봉에서 우리가 접지 단자함을 이 철근에다 이렇게 매달아 놔요. 근데 이 접지 단자들 한번 봐보십시오. 이 철근을 통해 가지고 다 매달려 있어요. 여러분들이 공부하고 계시는 1종 접지, 2종 접지, 3종 접지예요. 근데 이렇게 딱 보시게 되면 전부 다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뭐 1종이다, 2종이다, 3종이다 법규적으로 이거를 구분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자, 이때 방금 얘기했던 1종, 2종, 3종에 대한 개념은 예전 일본 메이지 시대 때 넘어왔던 그 잔재입니다. 그래서 일본 같은 경우는 우리가 A종 접지, B종 접지, C종 접지 이런 개념으로 오게 되는데, 자, 이 부분을 조금 변형해서 우리는 1종, 2종, 3종 이렇게 표현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지금도 지금 일본은요, 그 방금 얘기했던 이 A, B, C종 이런 단어 안 써요. 우리가 국제규정법에 따라가지고 우리가 TN 접지, IT 접지, TT 접지 이런 접지 시스템에 대한 개념을 가게 되는 거지, 접지에 대한 종별에 대한 개념 자체가 사라진 지가 오래예요. 자,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이런 법규적인 부분을 따라갈 수밖에 없겠죠. 세계적인 추세를 따라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기존에 있었던 법규, 전기설비 기술 기준의 판단 기준이 사라지게 되고요. 판단 기준과 내성 규정이 결합을 시키고 국제 규정에 해당하는 IC 60364라든가 IC 62305. 자, IC 60364라는 거는 저압 설비에 대한 규정 내용이 되겠고요. 62305라는 거는 필해 설비에 대한 규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규정을 도입해 새롭게 법이 제정이 되는데 그게 바로 KEC가 돼요. 다시 말해 한국 전기 설비 규정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규정이 만들어지게 되면 지금 보시는 것과 같이 뭐 1종 접지, 2종 접지 이런 말들은 다 사라져버리고 우리가 접지에 관련된 보호 시스템, 개통 해석으로 바뀌어진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지금 현장에 나가시게 되면은 우리가 1종 접지, 2종 접지 이렇게 따로따로 하는 독립 접지 개념이 아니고요. 이렇게 접지가 하나로 물려진 공통 접지 시스템 또는 통합 접지 시스템으로 넘어가고 있다. 뭐 이건 예전부터 사용했긴 했지만은 법규적으로는 넘어가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 수배 전반을 보시게 되면은요, 우리 현장의 사진 한번 찍은 건데요. 이쪽에 우리가 고압 판넬이고 특고압 판넬이고요. 지금 사진은 안 나왔지만 이닉 개폐기부터 시작해서 MOF 판넬, V12 판넬 쭉쭉쭉 가서 말단에는 변압 기반이 있어요. 근데 변압 기반이 좀 빠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쪽에 보시게 된 저압 판넬이 있어요. 그러니까 아까 보셨던 A12 판넬이라든가 저압용 차단기에 해당하는 MCC 판넬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현장에 가시면 특고압 판넬과 저압 판넬이 하나의 열반으로 구성된 경우도 있지만은, 자, 지금과 같이 특고압 판넬과 저압 판넬이 이렇게 구분되어 있는 개소들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자, 다음 발전기실을 한번 보도록 할까요? 자, 발전기실은 전기실 바로 옆에 이렇게 달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디젤 발전기를 사용하고 있겠죠. 뭐 소음기가 달려져 있고, 우리가 이제 연소를 시키려고 하다 보면 우리가 급배기가 잘 돼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급기 라인과 배기 라인이 만들어져 있고요. 그리고 여기는 이제 우리가 연료 탱크가 들어가져 있고, 용량이 작은 발전기 같은 경우에는 연료 탱크가 외부에 나와 있는 것이 아니라 발전기 하부에 연료통이 만들어져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여기에 보이게 되니까 발전기를 컨트롤하기 위한 운전반, 컨트롤반이 이렇게 놓여져 있습니다. 자, 우리는 뭐 제너레이터 컨트롤 판넬 해서 GCP라고도 이제 많이 표현을 해주고 있어요. 자, 이제 축전지 설비를 보게 되면은 그냥 말 그대로 여러분들이 많이 보셨던 자동차 배터리 같은 거죠. 그래서 여기 배터리가 이렇게 대형 여러 개 이렇게 설치가 된 것이 바로 UPS실이다라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기계실 한번 봐보도록 할까요? 우리 전기실 봤고, 발전기실, 축전기실 봤으니까, 다음에는 이제 기계실 한번 보도록 할게요. 펌프 라인 쪽. 그래서 펌프들을 컨트롤, 이 펌프는 다 전동기들이죠. 전동기를 컨트롤하기 위해서 MCC반이 있어요. 모터 컨트롤 센터. 그래서 전동기 제어반인데, 자, 이 판넬 같은 경우에도 이 하나하나마다, 이 판넬 하나하나마다 이렇게 제어반이 구성되어 있어요. 제어반을 개방하게 되면 우리가 전기기사 2차 실기 또는 전기기능사 2차 실기에서 학습하게 되는 시퀀스 제어 회로 배선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전동기의 기동 전류를 억제하기 위해서 우리가 직익기동이냐 Y델타 기동이냐 이런 결선법이 바로 이 판넬 안에서 수행된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 회색깔 라인으로 만들어진 게 일반 동력 설비가 될 것이고요. 이 빨간 색깔, 여기 F라고 적혀져 있죠? MCC-F. 자, 이것이 바로 우리가 소방부하에 들어가는 펌프 라인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정전이 만들어지게 되면 이런 일반 부하는 일반적으로 다 죽겠고요. 우리 비상발전기에 의해서 이 소방 라인만 살려주고 있는 관계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리고 우리 전동기 라인은 코일이에요, 코일.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앞서 강의에서 전동기 라인은 무효 전력이 많이 들어가집니다. 그러다 보니까 역률 자체가 낮은 부하다라고 표현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전동기의 역률을 개선시키기 위해서 콘덴서를 설치하게 됐는데, 이때 콘덴서 설치 위치가 바로 이 MCC 판넬 이 출력단, 여기가 바로 전동기 쪽으로 나가지는 케이블 라인이거든요. 그래서 이 출력단 단자대와 병렬로 콘덴서가 달려져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가끔씩 수배전반 안에 있는 콘덴서와 여기 MCC 판넬에 있는 콘덴서를 이제 헷갈리시는 분이 계시는 것 같은데, 수배전반 안에 있는 콘덴서는요, 변압기의 역률 보상용으로 사용하게 되는 거고, 이 MCC 판넬에 들어가는 콘덴서는요, 전동기에 따른 모터 부하의 역률을 개선하기 위해 사용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요즘에 뭐 부스터 펌프를 많이 사용하고 있는데, 그냥 예전부터 이런 펌프 라인들 많이 형성돼 있었죠. 자, 뭐 저희가 뭐 소방에 관련된 내용을 설명드리는 게 아니기 때문에 뭐 사진만 보고 넘기는 걸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수배 전반에서 우리가 이 EPSC까지 케이블을 어떻게 보내줄 거냐? 자, 이 수배 전반 상부에 보시게 되면 이런 사다리와 같은 케이블 지지물이 있겠죠? 이것을 우리가 케이블 트레이라고 불러주고 있어요. 물론 현장에서 케이블 트레이 이런 형태로 많이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화재가 나게 되면 불로부터 이 케이블이 노출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대부분 화재가 나게 되면 그로부터 발생한 유독가스의 1차 질식을 하고 2차로 이제 이 화재에 의해서 사람이 불타 죽는 경우가 만들어질 수 있겠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이런 케이블을 사용할 때는요, 불이 난다 하더라도 절대 유독가스가 배출되지 않는 난연성 케이블로 케이블을 포설해야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케이블 트레이 공사가 돼가지고 EPS실까지 보내주고 있는 라인입니다. 자, 그럼 우리가 전기를 공급받아와서 이렇게 EPS실 안에 있는 하나 분전반 보도록 할까요? 자, 여기는 우리가 아파트에 대한 이제 EPS 앤드 TPS실인데요. 자, 우리 아파트에 가시면 이런 실이 꼭 놓여져 있습니다. 엘리베이터 근방에 있거든요. 그래서 문을 개방하게 되면 이렇게 입상 케이블이 올라가지겠죠. 그래서 입상 케이블 중에 여기에 분전반이 들어가지게 됩니다. 그리고요, 우리가 그 아파트 세대가 아니라요, 공장형 아파트 같은 데 가면은 이 건물이 상당히 크겠죠. 그러다 보니까 분전반 안에 차단기도 이와 같이 상당히 많이 달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각각의 세대용 차단기도 있겠고요. 차단기 밑에는 세대용 전력량계가 이렇게 설치가 되어 있어요.
예전에는 우리가 세대 안에 전력 양계가 있어가지고 뭐 전력 검증자가 와서 그거를 일일이 기재했지만 요즘에는 이 검측자가 그 세대로 안 들어와요. 뭐 여러 가지 위험, 보안에 대한 문제가 있기 때문에 요즘에는 EPS실 안에다가 이런 전력 양계를 설치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해서 뭐 각 세대용 뭐 차단기도 있겠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는 뭐 복도에 해당한 복도등, 그 다음에 엘리베이터 전원, 그 다음에 급배기팬, 이런 여러 가지 설비들이 다 여기에 들어가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건축물 상부에 보시게 된 필해 설비가 이렇게 놓여져 있습니다. 자, 필해 설비 이쪽에 나와 있죠? 사진을 이제 보시게 되면 필해침 설비. 자, 필해 설비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낙뢰가 쳤었을 때 낙뢰가 어디 맞을 것이냐. 자, 이런 아이디어를 봤었을 때요. 우리가 낙뢰를 발생시킬 수 있는 어떠한 실험실 안에다가 2개의 마네킹을 세워두는 거예요. 그래서 한쪽 마네킹에는 우리가 통신용 안테나 선을 올려놓고 한쪽 마네킹에는 나무 막대기를 올려놓을게요. 그렇다면 우리가 낙뢰를 발생시키게 되면 이 낙뢰는요. 같은 높이에 있었던 안테나 선과 나무 막대기 중 어디를 가격할까요? 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대부분 많은 사람들이 안테나 선을 가격하게 될 것이다. 통신이 되기 때문에 이런 생각을 많이 했었는데 실제는 그렇지가 않아요. 낙뢰를 치게 되면은 이 에너지가 상당히 매우 크기 때문에 통신과 같은 약전에 의해서 신호가 더 빨려 들어가고 안 들어가고 이런 개념은 아닙니다. 그래서 이 낙뢰가 발생하게 되면은 가장 가까이 있는 부분을 가격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뭐 2개의 마네킹이 있었다. 그럼 여기가 내운이 발생한다 하더라도 이 내운에서 발생되는 뇌격이 이쪽에서 발생할 수도 있고 이쪽에서 발생할 수 있겠죠? 위치가 다양하다는 얘기예요. 그러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가까이 있는 물체를 가격하게 되는 것이지 우리가 도체냐 부도체냐 이런 개념은 없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산행길을 가다가 우리가 비가 갑자기 내리고 낙뢰가 치게 되면은 우리가 비와 낙뢰를 피하기 위해서 가장 높은 나무 밑에 내려가게 되는데 그건 자살행위와 같아요. 그래서 반드시 우리가 낙뢰가 치고 비를 피하기 위해서는 가장 높은 나무로부터 가장 멀리 떨어진 개소에 있어야지만 가장 안전하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개념을 토대로 해가지고 우리가 만들어진 게 바로 이 필해침 설비가 됩니다. 자, 이런 필해침에 대한 역사는 우리가 다음 강의 때 자세하게 설명할 거니까 뭐 자세하기보다는 간단히 뭐 체크하고 넘어갈 거니까요. 여기서는 뭐 사진만 보고 넘어가는 걸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뭐 필해침 설비 가장 건축물의 가장 높은 지점에 설치가 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 모든 건물에 이런 필해침이 있는 건 아니에요. 자, 왜 그러냐면 가장 높은 건물에 필해침 하나 설계하게 되면 이 인근의 작은 건물들은 어떻게 돼요? 이 건물 때문에 낙뢰로부터 보호가 되겠죠? 자, 그 경우에는 우리가 필해침을 생략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요, 이 건축물 외곽에 보시게 되면 이렇게 수평도체를 쫙 깔아놨어요. 수평도체 깐 이유는 뭐냐면 우리가 낙뢰로부터 이 건물의 측부 부분을 보호하기 위해서 사용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가 최외곽에다가 수평도체를 깔아주고요. 가장 높은 지점에다 필해침을 설계하는 것을 우리가 외부 필해 시스템이다 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자, 필해 시스템은 6230호라든가 K20를 보시게 되면 외부 필해 시스템과 내부 필해 시스템으로 나눌 수가 있는데 자, 이런 자세한 부분을 우리 본강의 때 들어가는 걸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해서 요거는 이제 우리가 이 라인과 이쪽 지붕 라인으로 분기하기 위한 우리가 수평도체가 되겠고요. 요 녹색으로 만들어진 거는 요 필해침과 수평도체가 연결돼서 접지 라인까지 흘러가지겠죠? 이렇게 필해 설비에 대한 접지 설비를 이 내려가는 설비를 우리가 인하도선이라고 표현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외부 필해 시스템이다 하면은 이 수레부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인하도선이 있겠고 자, 인하도선 마지막엔 접지봉이 박혀 있겠죠. 그래서 접지 시스템까지 구성된 라인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해서 여기까지 만들어진 게요. 전력 건축물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실제 시험을 보게 되면은 한전에 들어오는 송전 라인과 배전 라인에 대해서 학습을 하게 될 것이고요. 여기서는 뭐 우리가 전압 강화라든가 경지적인 이점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개선을 하게 될 것이고 전기를 공급받아 오게 되면 이 수배전 라인이 나오겠죠. 그래서 이 수배전 라인도요. 우리 전기 용량에 따라서 우리가 계약 전력에 따라서 그 설비가 대형화가 될 수 있고 소형화가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설비들 학습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발전 설비와 축전기 설비에 대한 용량 설계에 대한 부분. 그 다음에 이 전력 간선에 대한 케이블 굵기와 그 다음에 차단 용량을 선정하게 되는 부분하고요.
그다음 우리 부하 설비를 제작할 때 부하 설비에 대한 뭐 여러 가지 주의사항을 공부하시는 것이 바로 우리 전기 설비에 대한 내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번 시간에는 이 전력 간선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고요. 다음 시간에는 여기 나와 있는 수전용 변압기 있죠? 이 변압기 결선 방식에 따른 특징에 대해서 설명을 이어가는 걸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